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71호 제7면 기사입니다. 부천시 아동보호팀 신설. 아동보호체계 공공성 강화. 부천시는 올해 1월 아동학대 및 보호를 전담하는 아동보호팀을 신설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신설된 아동보호팀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8명과 아동보호 전담요원 3명 등 11명이 배치돼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수행해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112로 접수되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즉시 현장에 경찰과 함께 출동하여 아동학대 여부 판단, 피해 아동보호계획 수립, 원가정 보호 및 위탁 대리보호 결정 등을 수행하게 된다. 기존의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수행했던 부천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은 피해 아동에 대한 심층적인 사례 관리에 집중한다. 시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제도 정비를 통해 아동보호 서비스의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여 빠르게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부천시는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된 만큼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부천을 만들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 부천시 평생학습 사업 설명회 성료. 부천시 평생학습센터가 지난 13일 유튜브로 생중계한 2021 부천시 평생학습 사업 설명회가 350명의 관계자와 시민의 뜨거운 관심 속에 마무리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2021년 부천시 평생학습 사업 추진계획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소개와 공모사업 절차 등을 소개했다. 부천시 평생학습센터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은 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시민주도 학습 운영, 민주시민교육 지원, 일상에서의 시민성 학습 운영 등 6개 사업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관, 단체 및 동아리는 부천시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각 사업별 지원 규모, 신청 자격, 사업비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사업의 신청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홍성관 교육사업단장은 우리시가 지향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평생학습 사업의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보다 많은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http://learning.bukon.go.kr 나 평생교육과 지역번호 032-625-8484로 문의하면 된다. 성남시 한마음복지관 중장년 발달장애인 대상 한마음사랑방 이용자 모집. 성남시 한마음복지관 관장 허영미 은 중장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사업 한마음사랑방 이용자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30세에서 60세까지 성남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이며 이용 횟수는 주 3회이다. 이용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1시에서 3시이다. 월 이용료는 8만 원이며 오전과 오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1월 18일부터 정원 마감 시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중장년 발달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비교해 노화 속도가 빠르다. 한마음사랑방은 중장년 발달장애인이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에어로빅, 생활체육활동, 노래교실, 공예활동 등이 있으며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자기관리, 지역사회시설 이용 프로그램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마음복지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한마음복지관 평생교육팀으로 하면 된다. 부천 청년의 내일, 마이자브, 은말금. 부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청년이 변화하는 근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부천 청년 내일, 마이자브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부천 청년 내일, 마이자브 을 위하여는 만 39세 이하의 지역 청년 20명에게 디지털 직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다. 청년은 사업 참여 기업 중 이 물결표 사인 3개사를 직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취업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이다. 이 기간 동안 청년은 부천시의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는 청년 1인당 월 최대 200만 원의 인건비가 지원된다. 인건비 10%와 사업자 몫의 내 대보험료는 기업체가 별도 부담해야 한다. 신청 기한은 모집 부문별로 상이하다. 참여 희망 기업은 1월 18일부터 1월 22일까지, 참여 희망 청년은 1월 27일부터 2월 5일까지 부천시청 일자리정책과에 방문하거나 이메일 kaio@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청 홈페이지 www.pc.go.kr의 고시 공고 입법 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등으로 구직 구인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기업의 고민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저소득층엔 60만 원 난방비 연간 13만 원 절약. 성남시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방안에 하나로 올해 7억 2,400만 원을 들여 모두 3,540대 분량의 가정용 친환경, 전옥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편다. 이 사업은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바꾸는 가정에 한 대 설치당 2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지난해보다 10만원 많은 60만원을 지원한다. 친환경 보일러는 배기가스로 버려지는 높은 온도의 열을 흡수 재활용하는 고효율 설비다.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83%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12% 높여 연간 13만원의 난방비 절약 효과를 낸다. 친환경 보일러는 일반 제품보다 20만 물결표 쌓인 30만원가량 비싸지만 인증 제품, 전옥스, 일반 콘덴싱, 중전옥스 보일러를 선택 설치하고서 성남시 지원금 20만원을 보조받으면 가격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연료비 절감 측면에서도 장기적으로 이익이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한 성남시 주택 소유주나 위임받은 세입자다. 일반 3,500대, 저소득층 40대의 지원 분량 소진될 때까지 올해 설치 건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원 신청하려면 성남시 홈페이지 보일러 검색을 참조해 구비서류, 환경부 인증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제품 목록, 현재 기준 451개, 설비업체의 응축수 배관 설치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관련 절차를 밟으면 된다. 앞선 지난해 4월 3일 환경부는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면서 대기관리권역 내 친환경 보일러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성남 지역에선 친환경 보일러만을 설치해야 한다. 성남시 복지정보통신원 따순피아 93명 위촉. 성남시는 1월 13일 복지정보통신원 따순피아 93명을 위촉했다. 따순피아는 따뜻함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담긴 복지정보통신원의 별칭이다. 복지, 보건, 교육, 주거 등 성남시의 다양한 복지 정보와 소식을 시민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에 대한 위촉식은 코로나19 여파로 이날 오후 비대면 온라인, 줌으로 진행됐다. 복지정보통신원은 시민, 동행정복지센터 추천자, 대학생, 사회복지 종사자로 구성됐다. 올해 말일까지 그룹별 역할을 분담 활동해 시민그룹 22명, 은 복지 행사, 서비스 현장, 기관을 탐방 취재한다. 동그룹 22명, 은 맞춤형 복지 미담 사례, 민간 마을 자원 발굴 등 현장 소식 전파에 주력한다. 대학생 그룹 9명, 은 복지 서비스 안내서를 제작한다. 사회복지 종사자 40명, 는 홍보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정보를 교류하고 소속기관의 행사를 널리 알린다. 시는 복지정보통신원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소정의 원고료, 봉사시간 부여, 역량개발 교육, 우수통신원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성남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복지정보통신원은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복지를 바라보다 포털 사이트 성남복지넷 기사 작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 소외 계층의 소식을 전해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은수미 성남시장 새해 인사회 시민 목소리에 답 있다. 성남시는 1월 11일부터 오는 2월 9일까지 12차례의 시민과의 새해 인사회를 연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온라인 화상회 앱, 줌 또는 현장에서 여성 시민 참여 교통안전 환경 등 10개 분야별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열린 시정을 펴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다. 온라인 인사회는 1월 11일 오전 10시 여성 분야, 오후 3시 시민 참여 분야 1월 12일 오전 10시 교통안전 분야, 오후 3시 환경 분야 1월 21일 오전 10시 수정 중원지역 주민 만남, 오후 3시 분당 지역 주민 만남 등의 일정으로 6차례 열린다. 현장 인사회 일정, 개최 예정지, 은 1월 18일 오후 3시 공원 녹지 분야, 상적동 신구대식물일로, 1월 19일 오전 10시 문화 분야, 산성동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오후 3시 도시주택 분야, 여수동 성남시청, 2월 8일 오전 10시 독서지능 분야, 성남동 중원도서관, 오후 3시 경제 분야, 성남동 모란공영주차장, 2월 9일 오후 3시 게임 콘텐츠 분야, 삼평동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의 순이다. 사전 참여 신청한 1180명의 시민이 일정별 30명 물결표 쌓인 400명씩 화상이나 현장 만남으로 은 시장과 대화한다. 은 시장은 올해 시정 운영 방향과 성남형 6.1 정책, 코로나19 방역책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해 설명하고 시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준다. 지난해 인사회 때 시민들이 건의한 내용 401건, 도 처리 결과를 알려준다. 은 시장은 매년 인사회를 열어 시민 목소리에서 답을 찾고 시정에 반영하는 소통 행정을 펴오고 있다.